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제 상황에서도 제가 좀 이런 환경 속에서 K리그 구단 프런트 입사가 가능할까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완전 경력이 없으세요? 와, 그러면 무조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드리진 않아요.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산업을 이야기하는 시간 스토커. 안녕하세요. 스토커를 진행하는 짜필입니다. 네, 바로 2주 전입니다. 수원삼성에서 경력직을 채용한다고 채용 공고가 올라왔었는데 혹시 다들 보셨나요? 수원삼성? 수원FC가 아니고 수원삼성이? 응? 띠용? 저는 공고를 보고 좀 놀랐는 게 수원삼성이 공채를 올린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으면 마지막으로 공채가 올라왔던 게 거의 한 6년, 7년 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정도로 공채가 없는 팀이 이번에 이제 채용 공고가 올라와서 이거 되게 약간 귀한 공고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수원삼성에는 홈타운 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홈타운 팀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공채는 종종 올라오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원삼성의 홈타운 팀 같은 경우에는 구단의 직소 프런트가 아니고 수원삼성의 마케팅 대행사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의 채용 공고 같은 경우에는 수원삼성 직원을 뽑는 그런 공고는 아니었다라고 좀 애매하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공고가 되게 귀한 공고다. 수원삼성이 채용 공고를 올리는 거 정말 오랜만이다. 이거 놓치면 아쉬워하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어쨌든 이 영상 업로드일 기준으로는 아마 모집 기간은 끝이 났을 건데 다른 팀도 아니고 수원삼성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율이 꽤 높을 거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수원삼성은 프런트 입사를 좀 추천하는 팀이에요. 물론 최근에 이제 2부 리그로 떨어지고 팀이 좀 나락으로 가기는 했지만 그거는 이제 선수단이나 전력 강화 파트에 좀 이제 고민인 거고, 사실 마케팅 부서에 한정지어 봤을 때 수원삼성은 그래도 K리그 안에서는 일을 잘하는 축에 속하는 그런 팀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튼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수원삼성 이제 이번 공고를 보고 지원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로 본격적으로 돌아가서 채용 공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랜만에 프런트 입사 관련해서 상담 콘텐츠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난 1월 달에 제가 K리그 구단 프런트가 되는 방법, 그리고 K리그 각 구단 평균 연봉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은근히 이제 저한테 저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댓글로도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지만 그 이메일로도 이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저 프런트가 꿈인 학생인데 프런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제 지인을 통해 가지고 혹시 이분 아세요? 한번 좀 연락을 좀 해주실 수 없느냐 물어볼 게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지인을 통해서 저한테 또 문의가 온 것들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안내를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의 상담 사연을 소개하고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상담자분한테도 동의를 구하고 제작을 하였습니다. 자, 우선은 그 문의 주신 분의 그 인적 사항부터, 그 기본 정보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30대 초반 남자분이셨고 지금 미혼이세요. 그리고 타 직군에서 현재 근무 중인 직장인이십니다. 근데 그 직군이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스포츠 마케팅하고는 조금 관련 없는 직무를 하고 계셨어요. 이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입니다 라고 제가 좀 공개하기는 좀 약간 그런 개인정보 같은 거라서 좀 밝힐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 산업하고 완전 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직업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 경력이 좀 없으십니다. 학력은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을 하셨고요. 전공은 마찬가지로 마케팅이나 이런 쪽은 아니셨어요. 외국어는 여쭤보니까 한 보통 정도 수준으로 영어 하신다. 이 정도가 제가 전달받은 그분의 기본 정보였고, 그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한번 상담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분의 고민은 뭐냐? 본인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평범하게 이제 직장 생활을 이어왔는데 이제 30대 초반이 되고 나서 뒤늦게 자기가 취미로 보던 이 스포츠가 직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고민을 시작을 하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포츠 관련 직군, 특히나 K리그 구단 프런트에 대한 관심이 생긴 상황이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제 상황에서도 제가 좀 이런 환경 속에서 K리그 구단 프런트 입사가 가능할까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물론 우리는 모두 열린 결말을 가지고 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다라는 게 제가 그분한테 드렸던 얘기입니다. 물론 근데 스포츠 산업이랑 아무 관련 없는 직군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 산업으로 들어오시는 케이스도 종종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분은 지금 프로축구연맹의 마케팅 본부장을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 이종건 본부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셨어요. 그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고 이제 로스쿨로 진학을 해서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인 법무 이제 회사에서 이제 변호사 일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프로축구연맹에서 법무 이제 업무랑 뭐 마케팅이나 이런 업무들을 병행할 사람을 모집한다라는 이제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셔가지고 프로축구연맹에 입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연맹에 입사를 해서 이제 뭐 법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홍보라든지 그런 업무들을 이제 병행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마케팅 본부장까지 오르신 뭐 그런 케이스가 있기는 해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완전 경력이 없으세요? 와, 그러면 무조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드리진 않아요.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이런 케이스가 정말 흔치 않은 사례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이제 상담자분의 이야기로 돌아갔을 때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30대 초반이셨고 이제 뭐 신입급은 아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고려했을 때 뭐 인턴이라든지 사원이라든지 뭐 계약직 사원 뭐 그런 정도의 그 신입 채용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분도 분명히 회사를 다니면서 지금 벌고 있는 연봉이나 수입이 있을 건데 그렇게 이제 신입 모집, 뭐 신규 모집 이런 쪽으로 갔을 때 지금의 벌이하고 어느 정도 갭이 저는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를 감당하면서까지 인턴 지원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저는 의문점이 들었고요. 물론 내가 애초에 내가 태생부터 우리 집은 돈이 많아요. 우리 집은 돈 걱정 없이 살아도 돼요. 그런 환경이면 하셔도 돼요. 뭔 상관이에요. 그냥 인턴 하셔도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환경이 대부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용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게 제가 이제 드렸던 조언이었고 자, 그렇다면 남은 거는 이제는 경력직 채용 하나인데 보통 이제 경력직 채용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마케팅 회사 출신이라든지 타 프로스포츠 구단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광고 뭐 대행사나 마케팅 대행사 뭐 그런 쪽 출신들의 이제 종사하셨던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채용되는 것들 보면 그분들이 그 경력을 살려서 경력직으로 구단 입사를 많이 들어가십니다. 당연히 구단 입장에서는 뭐 영업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뭐 이벤트 관리라든지 뭐 프로젝트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는 분들 뭐 혹은 뭐 디지털 마케팅이라든지 뭐 오프라인에서 그런 행사 같은 걸 할 수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찾는 것들이 우선이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좀 전혀 좀 다른 쪽의 직군이셨어요. 그리고 뭐 이제 관련 학위나 자격증도 지금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뭐 경쟁자 분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차별성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 K리그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 스포츠라는 뭐 분야에 대한 뭐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사실 그거는 그 상담자분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두 가지 요소 뭐 K리그에 대한 지식, 스포츠에 대한 지식, 뭐 그런 열정 이거는 그냥 기본 소양이거든요. 무조건 그냥 디폴트 값으로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만 가지고 있는 차별성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자, 그러면 이제는 진짜 마지막으로 남은 분야는 뭐 조직 내에서 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어느 정도 됩니다. 혹은 내 창의력은 어느 정도고 나는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든지 뭐 아니면 저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요. 그런 학습 이해도가 뛰어나요. 업무 되게 잘 배웁니다. 뭐 이런 것들을 내 차별성이나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직접 이제 채용을 해서 일을 해봐야지 이게 검증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한테는 조금 약간 속상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은 도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라는 그 의견을 제가 이제 드렸었어요. 물론 제 판단이 틀릴 수는 있지만 그런 종합적인 제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좀 조심스럽게 이제 드렸던 추가 의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직군에 대해서 도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저는 좀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라고 좀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인턴이나 계약직 같은 이제 그런 사원급의 신규 채용은 그냥 쳐다보지 마셔라. 그거는 비추합니다. 이거는 이제 대학 졸업 예정자라든지
그런 어린 친구들한테 양보를 좀 하세요. 그분들도 경험을 쌓고 좀 성장할 수 있는 좀 기회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선생님께서, 상담자님께서 이렇게 보실 그런 이제 채용 공고는 아닙니다 라고 이제 첫 번째 좀 조언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 드렸던 거는 프로축구연맹에서 운영하는 뭐 축구산업 아카데미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런 것들 지원하셔가지고 약간 원데이 클래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이 직군을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실무가 됐든 이론이 됐든 한번 이제 체험을 해보시고 이거 그래도 내가 해볼 만한 그런 직업일까, 내가 부딪혀 볼 만한 직업일까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서 고민해보는 그런 이제 시간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령 축구산업 아카데미가 아니더라도 잘 찾아보면 이제 스포츠 마케팅 회사들이 이제 운영하는 그런 약간 축구산업 아카데미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프로그램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또 혹시나 기회가 돼서 스포츠 산업 뭐 박람회라든지 스포츠 잡페어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열리게 되면 그런 것도 한번 가셔서 한번 보셔라. 그러면서 이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높이고 이 분야로 내가 좀 직업을 좀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절실한가, 정말로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셔라 라는 게, 그게 제가 두 번째로 드렸던 이제 조언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렸던 얘기가, 직군은 다르지만 그러면 이제 어떤 분야의 어떤 영역에서 이제 내가 좀 이제 그 영역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당신네 구단 들어가면 이 직군, 이 업무, 이 파트에서 이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까지 일했던 이제 분야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 안에서도 이러이러 업무들을 했는데 이게 축구단 안에서는 이렇게 접목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만들고 발굴하셔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쌓아 보셔라.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채용 공고가 올라오면 일단 좋은 구단이든 안 좋은 구단이든 일단은 다 던져보셔라. 그렇게 계속 던져보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뭐 면접을 가든 그런 경험들을 계속 축적을 하시면서 포트폴리오도 계속 쌓고 보완해 보셔라. 그러다 보면 한 번쯤은 나한테 좋은 기회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조언을 한번 드렸어요. 근데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그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상담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30대 초반이시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런데 이 해당 직군에는 무경력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대 친구들이나 20대 대학생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준비 기간이 좀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진짜 길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직종을 빨리 바꾸고 그걸 성공하는 데 있어가지고 준비 기간도 상당히 짧고 그 안에서 좀 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짧은 시간에 정말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지 나한테 최소한의 면접 기회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자님 같은 케이스는 아무래도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K리그 구단 프런트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상당히 좀 고난이도에 해당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K리그 프런트 입사 관련해서 상담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면서 구단 입사와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할 게 있으시다면 댓글 또는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K리그 구단 프런트가 되는 방법, 이 영상 아직 안 보셨으면 이 영상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도와주세요. 자,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짜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